영화 샤이는 90년대 영화입니다. 그해 아카데미상과 또 골든글러브상을 수상한 영화입니다. 천재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인데요. 아버지의 고집과 올바르지 않는 교육관으로 인해서 좋은 곳에서 교육받을 기회도 놓치고 점차적으로 정신병까지 앓게 된다는 영화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다가 결국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는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슈퍼맨이고 원더우먼이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뭐든지 구해다 주는 척척박사였고 또 가제트 만능 팔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결국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으셨나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어른들의 조언을 구하고 또 그 조언을 참고하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그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의 조언을 이제 귀담아서 듣는 것이죠. 언제 그렇습니까? 특히 10대 때, 과를 정할 때, 대학교를 정할 때 어른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습니다. 소설가 김영하 씨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부모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너는 이과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하 씨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과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부모님에서 제일 많이 듣는 또 부모님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라. 공부만 열심히 하고 대학만 잘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늦잠 자도 아무 말 안 하고 게임 밤늦게까지 해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졸업만 해라. 졸업만 하면 네가 원하는 여자친구 다 사귀고 뭐 어디 저디 놀러 다녀도 아무런 말을 안 할 테니까 졸업만 해라. 그렇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결혼만 해라. 아이고 난 네가 결혼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결혼만 하면 네 원하는 삶 아무것도 간섭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더니 부모님은 또 어떤 말을 하십니까? 결혼도 했는데 네 관짝 닫아줄 애기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애기만 낳아라. 애기만 낳으면 네 원하는 거 다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하지만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리딩으로 리딩하라, 꿈꾸는 다락방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 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부르셔서 너는 내가 잘 알잖니.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잘 아는데 너는 교대에 가는 게 맞아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이 세상에서 잘 알까요? 그러지 않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알 겁니다. 부모님이랑 대화가 안 통해서 집에만 오면 과묵해지는 아이인데 얘는 내성적이니까 이과를 가야 돼 라고 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죠. 막상 친구들을 만나면 활발하고 분위기 메이커고 끼를 발산하는 아이인데도 말이죠.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원 준비할 때도 부모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네가 열심을 다하고 친절히 진료를 하면 네가 산 중턱에 개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라는 말을 이제 하셨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산 중턱에 누가 옵니까?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들 지리산 노고단에 만약에 제가 개원을 했다고 칩시다. 제가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거기까지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 시대에는 이런 말들을 부모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게임을 하면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하지만 지금은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어서 돈도 나오고 또 밥도 먹을 수 있죠. 시대가 그만큼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쓰셨던 강력한 무기는 지금은 낡은 무기가 돼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흙수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흙수저 부모님은 매일같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빛내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거란다. 빛이 없이 하루라도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빛내는 거는 패가 망신이다. 절대 빛내지 마라. 빚을 갚는 게 빨리 갚는 게 최선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로 성공을 해서 더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모님 말씀이 이제 떠오른 거죠. 부모님께서 빚 내면 패가망신 당한다고 했는데 빚 내는 거 안 좋다고 했는데 라고 해서 대출을 못 받고 결국 사업 확장도 못했고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또 받으려고 했는데 또 부모님의 그 말씀이 빚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빚은 빨리 갚는 게 좋다 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또 이제 아파트를 대출로 해서 사기도 이제 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사업을 확장하지도 못하고
또 전세로 이렇게 2년마다 이사를 가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자기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지 말라고 했지만 성공한 사업가는 충분히 빚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지 못하고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 어른들의 말에 충고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무서운 것을 아는 어른들은 애들이 불로 다가갈 때 가지마 라고 이제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고 또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듣는다고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또 더 좋은 선택으로 이끌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부모님 말 들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컴플레인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님의 말이 진리인 양 따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 필드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언을 받는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조언을 하는 사람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또 조언을 받는 사람의 시대도 많이 달라지고 또 각자 상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언을 하는 사람은 특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은 평범한 사람의 일생을 망친다라는 말이 있듯이요.